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수면제의 진실,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면제가 여러분의 몸과 뇌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약회사와 병원이 결코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던 제 오랜 친구 70대 초반의 김정호 원장님은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과로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겪고 계신가요? 혹시 약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노화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비해 70대는 깊은 수면 단계가 약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잠 못 드는 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예전에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쭉 잤다면 이제는 새벽에 한두 번 깼다가 다시 잠드는 분절 수면도 정상적인 노년기 수면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사실 한 번에 8시간씩 자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산업화 이전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자고 한밤중에 일어나 잠시 활동하다가 다시 이른 아침까지 잠드는 이단 수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수면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제 55년간의 경험으로는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단계는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수면 패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이 오지 않을 때 더 초조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단 60초 만에 신체의 이완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뇌를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반응을 활성화하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 반응을 담당하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호흡법을 처음 시도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3초, 5초, 6초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호흡 리듬을 만들어 우리 몸이 이완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75세 한 성인님은 이 방법을 배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처음엔 잘 안 되더니 3일쯤 지나니 숨만 쉬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한성희님은 이 호흡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2주가 지나자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약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성희님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와 활력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호흡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낮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불안할 때도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 호흡법 덕분에 불안 발작까지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잠 못 드는 밤,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전신근육 이완법입니다. 수면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은 우리 뇌가 아무리 자야 해 라고 명령해도 몸이 긴장 상태라면 결코 잠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게 모르게 근육 긴장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누운 채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발가락에 힘을 꾹 주었다가 툭 하고 힘을 푸세요. 이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각 부위에 3초간 힘을 주어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5초간 힘을 풀어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이마의 근육까지 풀어주면 얼굴 전체의 긴장이 해소됩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면 심지어 수면제가 잘 듣지 않던 분들도 몸이 따뜻해지고 스르륵 잠에 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정기호님은 2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이제는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계셨습니다. 기호님은 박선우 선생님,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뻣뻣하고 긴장돼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몸이 풀리지 않으니 잠이 오질 않습니다. 라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호님에게 전신근육 이완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꾸준히 실천해 보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심각한데? 라며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서 함께 시범을 보이며 지도해 드리자 기호님은 집으로 돌아가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한 달 후 기호님은 진료실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처음엔 귀찮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노곤해지고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기호님은 이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호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육 이완이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 뇌에서는 수면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목, 어깨, 허리에 긴장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이완시키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 이완법의 변형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한 후 체온이 살짝 떨어진 시원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약 0.5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목욕 후 시원한 침실에서 자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온몸이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 끄고 누우면 그제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 지금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72세 이인숙님은
밤마다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재생되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어 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빴던 뇌가 밤에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쓰기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공책을 펴고 오늘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걱정들을 솔직하게 모두 적어 보세요. 이른바 걱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걱정을 종이에 적어 머리맡에 두면 뇌는 이건 내일 처리할 문제야 하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둘째는 반복 문장 집중입니다. 나는 지금 쉰다. 괜찮아. 지금 편안해와 같이 짧고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면 뇌는 복잡한 생각 대신 단순한 리듬을 기억하며 안정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과 같아 뇌파를 안정시키고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취침 전 5분간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번씩 반복했더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잡념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올바른 낮잠은 밤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5분만 눈을 감고 쉬어도 뇌가 회복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왜 오후 3시 이전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수면 압력은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이 압력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늦게 긴 낮잠을 자버리면 이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짧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뇌를 리프레시하여 남은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NASA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이 26분의 낮잠으로 인지 능력이 3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눈동자 이완법입니다. 눈을 감은 채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파가 이완되며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 방법은 최근 심리치료에서 활용되는 EMDR 안구 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76세 황미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눈만 움직였을 뿐인데 생각이 멈추고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황미자님은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이셨지만 지금은 20분 이내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황미자님의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눈동자의 좌우 움직임은 우리 뇌의 좌우 방구를 번갈아 활성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뇌가 편안한 알파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마치 명상하듯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밤잠을 설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69세 김정숙님은 늘 수면제 없이는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이제는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이러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약이 치매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죠. 진료실에서 만난 정숙님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숙님, 오늘부터 자신만의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도 잠들기 위한 자신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숙님에게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9시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발 조격을 해보세요. 라벤더 오일은 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고요. TV나 스마트폰 같은 화면은 잠자기 30분 전에 모두 끄고 조명은 노란빛 스탠드만 켜두세요. 처음에는 정숙님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저녁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후 정숙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이젠 약 없이도 잠드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정숙님의 얼굴에 피어난 평온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저녁 루틴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서케디언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발 조격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라벤더 향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기기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빛은 푸른빛보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취침 전 조명으로 적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은 손님입니다. 잠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준비해 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하나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잠들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면 오히려 더 각성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2세 윤희정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희정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희정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워요.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겁이 나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희정님께 조언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자든 자지 못하든 내일은 또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2주 후 희정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신기해요.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잠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 의도라는 심리치료 기법의 원리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일 때 불안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약 없이 충분히 잠드실 수 있습니다. 잠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잠들기 전 루틴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들은 즉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5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것을 확신합니다. 73세 김동성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선우 선생님, 저는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하다 죽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절망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꾸준한 수면 습관 개선과 비약물적 접근법을 통해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성님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면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세요.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4-7-8 호흡법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신근육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이마까지 차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는 이 방법은 신체적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생각 쓰기와 반복 문장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고 간단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면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낮잠과 눈동자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오후 3시 이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되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이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은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하세요.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잠을 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현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애쓰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저 편안히 누워 흐르는 물처럼 자연을 따르면 잠은 저절로 찾아온다. 2500년 전에 이미 깨달았던 이 지혜가 현대 수면 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수면 보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심각한 불면증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의사로서 55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때로 증상을 가리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도 돕고 수면 준비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2달, 3달 후에 다시 만나면 약 없이도 잘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 내용을 보신 후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